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속 패널, 영어로 Discontinuous Panel, 요거를 성형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iscontinuous Panel이라고도 하고 배치 패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 단속 패널 성형기술을 보면서 제 책에 그 서문에 때때로 현상은 본질을 왜곡시킨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요거 단속 패널 성형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두 개를 보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이제 호암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분인데요. 대표님을 압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속 패널 공정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 호암 엔지니어링 박사님하고 연락이 좀 된지 좀 오래됐는데 궁금하기도 하네요. 잘 사시는지. 일단 그 단속 패널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폴리우레탄 디스컨티뉴스 패널, 항상 어떤 자료를 찾으면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생산에서 일할 때 물론 그 생산 기술 자체에 깊숙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용어, 내가 지금 그 다루는 이 설비가 한국어로 어떤 용어고 국제적으로 어떤 용어로 쓰이는지 두 가지잖아요. 어차피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칭,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칭의 언어, 키워드를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레탄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폴리우레탄 디스컨티뉴스 패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캐논부터 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죠. K인더스, 뭐 오토라인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EPS 판넬 라인도 있네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잘 참조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개괄적인 내용들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형 기술의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호암 엔지니어링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켜가지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이 있는데 음악은 꺼놓을게요. 여기 제목에 우레탄 패널 메이킹 프로세스 해가지고 지금 포밍이 나오는데 롤 포밍입니다. 이제 칼라 강판을 자르고 구부리고 그 다음에 골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금씩 지나갈게요. 시간이 이렇게 사이드 엣지가 좀 구부려져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됩니다. 밴딩 구부리는 거고 커트 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이죠. 셰시 창틀을 커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창틀은 사이즈가 되게 정확하게 잘 맞아야 되죠. 클리닝 하고 있네요. 판넬 사이즈에 맞춰서 정밀하게 재단을 해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르고 구부리고 한 거를 여기 이렇게 지그를 놓고 저립을 하는 거죠. 지그가 이제 보통 이렇게 알루미늄 바 형태로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ABS, 잠깐만요. 중지하고. 이게 이제 보통은 ABS 수지입니다. ABS 수지로 이렇게 사이드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저쪽도 이제 보통은 ABS 수지이고요. 그 다음에 상판 하판은 칼라강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규격 제품이죠. 여러 개 동일하게 여러 장을 뽑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그 칼라강판을 상판을 놨는데 이게 그 샌드위치 패널 길이가 길어지면 요게 이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성형물을 집어넣습니다. 산발이 같이 생긴 거,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곳곳에 넣어서 이게 처지지 않게 해주는 걸 하죠. 근데 이렇게 짧은 패널들은 그냥 이렇게 덮기만 해도 충분히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꽉 맞춰서 조립을 하고요.
이 프레스로 넣는 겁니다. 이제 그 히팅 프레스라고 해서 열을 상하판에 열을 줄 수 있죠. 열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압으로 이제 발포압을 버티게 해주는 거죠. 두께 변화를 막기 위해서요. 그 주입 밀도가 그 웬만해서는 38을 다 넘기 때문에 이제 액의 밀도가 아무리 높아도 28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38까지 10 정도의 갭을 놓고 오버패킹을 하기 때문에 발포압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말하는 밀도는 그냥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요 회사에서 주입하는 수준입니다. 이 호암 엔지니어링에서요. 그리고 이제 주입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고압발폭인데 끝에 이렇게 호스가 달려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그 잔류액을 밀어넣기 위한 에어가 들어있는 게 있죠. 클리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헤드 끝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랩이 발생했는데 지금 주입하고 한참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하고 이 두께가 두꺼우면 이제 더 긴 시간, 얇으면 빠른 시간 타령을 하는데 프레스를 이제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고 요게 이제 다시 아까 그 조립한 위치로 무빙을 합니다. 워크벤치라고 하는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알루미늄 지그들을 다 떼어내고 이제 그 판넬 제품만 별도로 이제 타령을 해내는 거죠. 꽤 여러 장을 지금 주입을 했네요. 이동하는 거 보니까. 자, 디스어셈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이 지그들 빼내죠. 이게 알루미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이고 중간에 이렇게 알루미늄들이 있고 양쪽 사이드 알루미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넬을 저렇게 적재를 합니다. 중간 네, 그 파이널 프로세스는 이제 그 틈새로 삐져나온 폴리우레탄 수지를 이제 떼어내는 작업을 하죠. 발포압이 세기 때문에 진짜 작은 틈만 있어도 새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닝 작업을 합니다. 자, 요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 볼게요. 두 번째 영상도 같은 회사 거고요. 여기에 이제 화질이 좀 좋고 주입하는 것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 둘, 셋. 지금 3단으로 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주입하고 이 구멍을 막는 거죠. 밑에는 지금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이렇게 쭉 옆으로 이동하면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멍을 막고요. 네. 끝났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성형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주입 시간도 길어지고 토출량도 많아져서 믹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출 방식, 그게 이제 넓은 면적을 소화를 하다 보면 원 포인트로 주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빙으로 이렇게 붓으로 꽂아서 뒤로 빠지면서 주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주입 방식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요. 요거 단속식 판넬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요 자료 가지고는 어려운데 요거 하나만 볼게요.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 책이 이제 거의 다 팔렸어요. 이제 몇 권 안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 개정 정복판을 준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책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자책은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른 전자책 보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책은 종이책으로 책상 위에 떡 올려놓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을 보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주면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런 의도예요. 이 책으로 뭔가 답을 다 얻으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책도 얇고 내용에도 깊이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구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현상은 본질을 왜곡시킨다. 이 서문 머리말에 나오는 건데요. 그 번호가 아마 3번인가? 그럴 거예요. 머리말에 이제 그 머리말 첫 페이지 넘어가서 둘째 9페이지네요. 9페이지에 3번 괄호 3번 제일 밑에 줄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현상인데 현상은 뭐냐면 우리 눈에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근데 본질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단속 패널에서 이렇게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입하고 나서 여기 이제 막고 나면 이제 저쪽 뒤편이나 이쪽 옆면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벤트 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폴리우레탄이 발포가 돼서 부피 팽창을 하면서 그 벤트 홀로 삐져나와요. 그럼 삐져나올 때 관찰이 첫 번째 변화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 수지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똥이라고 그러죠. 폴리우레탄 똥이 이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똥이 양을 가지고 이 주입량을 결정하기도 해요. 똥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원료로서 로스니까요. 그래서 그 똥을 보고 우리가 똥이 나오면 그 타이밍이라든지 양으로 뭔가 추측해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첫 번째로 평소보다 똥이 빨리 나왔다 이런 현상을 하나를 관측을 해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촉매가 많아서 반응이 빨라졌나? 빨리 나왔으니까 빨리죠. 그렇게 연관시키는 거죠. 그런데 발포제가 조금 더 들어가도 그게 동일해요. 빨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부피 팽창을 빨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똥이 빨리 나옵니다. 똥이 나오는 양도 많아지겠죠. 발포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그래도 어쨌든 근소한 차이다 그러면 그냥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촉매가 좀 더 들어가서 반응이 빨라진 거랑 원료 발포제가 좀 더 들어가서 밀도가 낮아진 거랑 우리는 현상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똥이 나오면서 금방 굳어져서 막히거든요. 그게 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이 나오는 부분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말단이기 때문에 점도 증가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액에서 고체로 폴리우레탄 수지가 변해가는 그 지점 위치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압은 높아지고, 압은 어차피 프레스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나 마나 외형 변화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말단의 똥이 빨리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동일한 현상을 관측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촉매는 반응을 촉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에곤이 좀 높아져도 마찬가지죠. 반응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에곤이 좀 높아져도 똥이 어떻다? 빨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 온도요. 프레스 온도는 외기 영향까지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외부가 추우면 프레스 온도를 동일하게 어제랑 그제랑 그날이랑 그전이랑 이렇게 세팅을 해도 오늘 날씨가 추우면 추운 거죠. 네, 충분히 히팅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프레스 온도를 놓아도 날씨에 따라서 프레스 온도가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 온도에 의해서 원료가 받는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네 가지잖아요. 온도 2개, 그 다음에 원료에서 포션 2개, 비율.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주면 이제 크게 변화가 생기겠죠. 굉장히 빨리 튀어나오겠죠. 근데 각지 이게 주고받고 하면 변화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그러니까 촉매가 많아지는데 에곤이나 프레스 온도가 낮아졌다. 그러면 똑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상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죠. 다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폴리우레탄 벤트홀에서 수지가 삐져나오는 시간, 그 시간, 양은 고려하지 않고요. 시간이 빨라진다, 느려진다가 이 네 가지에 작동하는 요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 의해서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관찰을 해도 각기 다른 본질이 숨겨져 있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밖에 못 봐요.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빨리 문제 원인에 접근해 가는 거죠.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